안녕하세요. 한겨레신문 워싱턴 특파원 김원철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온 지 100일 되는 날인데요. 일 시작한 지 3개월, 미국 입국한 지 100일 되는 날인데 드디어 백악관 출입증을 받았습니다. 백악관 출입증을 받은 기념으로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가 백악관이고요. 여기가 기자실입니다. 기자실은 다음번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많은 기자들이 리포팅 하려고 여기 서 있는 곳입니다. 저기 보이는 데가 미국 방송 기자들이 서서 스탠드업 하는 곳이고요. 저는 이제 나가서 사무실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이거 진짜 잘못하고 있다 하나 얘기해 보겠습니다. 백악관 앞마당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논란을 낳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미국 사회에서 논란이 크게 일고 있는 것은 대학에 대한 공격입니다. 대학. 지금 하버드 관련해서는 그 소식을 보셨을 텐데요. 이게 하버드뿐만이 아니라 거의 60여 개 대학에 대해서 지금 대학 어택을 하고 있거든요. 하버드에는 5가지인가 6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면서 이거를 따르지 않을 때는 20억 달러, 한국 돈으로 한 2조가 넘는 돈이죠. 2조가 넘는 연방 지원을 끊겠다고 했는데 그 요구사항들이 도저히 하버드 대학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들입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제 쉽게 요약하면은 하버드 대학의 학사 운영을 연방정부가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수업을 가르칠지 그런 것들을 뭐 연방정부가 직접 컨트롤하는 건 아니지만 외부 어떤 기관의 감사를 받고 그 외부 기관의 판단에 따라서 어떤 수업을 없애고 열고 이런 걸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 입장에서는 뭐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런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아니긴 한데 이거를 안 받으면 이제 2조가 넘는 돈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콜롬비아 대학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거기서 콜롬비아 대학은 한번 무릎을 꿇었고요. 다만 하버드가 이제 대학 중에 처음으로 연방 정부에 맞서서 그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나섰습니다. 뭐 이렇게 나섰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일단 하버드 대학교가 가장 돈이 많은 대학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게 맞고요. 하버드 대학의 1년 그 기부금 액수는 웬만한 국가의 1년 예산에 맞먹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에 콜롬비아 대학이 굴복했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콜롬비아 대학에서 학부를 나오고 하버드에서 로스쿨을 나왔거든요. 그래서 대학들을 좀 뭐라고 했습니다. 너네들 돈 있지 않냐? 그 돈을 써서 싸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하버드가 결연히 떨쳐 일어나서 싸운 것이죠. 근데 미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민권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1960년대 그 민권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날 때 생긴 법인데 거기에 일종의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인종이나 이런 특정 집단을 차별하게 되면은 연방 정부의 기금을 끊는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역으로 이용해서 그 가자 전쟁 때 있었던 그 이스라엘 전쟁 반대 시위 그런 것들을 반유대주의로 이제 판단하고 너네 반유대주의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차별했으니까 연방 기금을 끊겠다 이런 논리거든요. 콜롬비아와 하버드에는 그 논리를 주요하게 내세우고 있고 아마 다른 대학들에는 그냥 다양성, 콜롬비아 하버드에도 다양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성 정책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 인종을 특별히 배려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다른 인종에 대한 역차별이다 뭐 이런 논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 논리로 연방 자금을 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반유대주의와 이스라엘 정책에 대한 비판은 엄연히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정책을 비판하는 것과 한국인을 비하하고 혐오하는 것은 다른 것이듯이 유대인 자체를 혐오하고 비하하는 것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 전쟁이라는 행위를 비판하는 건 다른 것인데 그 두 개를 이제 교묘하게 섞어서 반유대주의 혐의를 씌우고 있다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서로 이게 반유대주의가 맞다고 하더라도 이 돈을 주는 것을 끊는 행위는 일종의 예산 집행을 자의적으로 멈추는 행위이기 때문에 예산을 어디에 쓸 건지는 의회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의회가. 그래서 의회 권한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 민권법에 있는 그 예산을 끊을 수 있다는 그 조항, 차별할 경우에 연방 기금을 지원을 끊을 수 있다는 그 조항을 실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 절차들이 민권법에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고, 쉽게 말해서 만약에 이 하버드나 컬럼비아 대학 사태에 견주어 본다면 대학에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고 그 소명을 할 수 있는 어떤 청문회 같은 것도 열고, 그리고 그런 행위를 하고 나서 의회에 보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견제 장치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방정부가 자유롭게 예산을 의회가 주라고 한 예산을 연방정부가 자유롭게 중단할 수 있다면 연방정부가 사실상 예산 편성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왕이 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촘촘한 규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건너뛰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이고 법원에 가면 무조건 진다, 행정부가. 이렇게 이제 대학 쪽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고, 예, 그런 면에서 지금 굉장히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는 왜 이런 일을 했느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대학을 이른바 그 좌파의 산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른바 이쪽 보수 진영에서 워키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은 약간 뭐 어떤 좀 차별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다 같이 더불어서 다양하게 잘 어울려 살자, 이런 쪽을 지지하는 사람들, 리버럴한 사람들, 그런 사상들이 다 대학에서부터 비롯됐다. 그래서 대학을 깨부숴야 된다. 대학이 그런 불순한 사상의 근거지다. 이런 것이 그 마가 진영에서 보고 있는 대학에 대한 시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유대주의는 그것을 위한 그냥 핑계일 뿐이다. 이렇게 이쪽 진영에서 보고 있고, 실제로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2021년도, 그러니까 그 가자 전쟁이 일어나기 한참 전에 어디에서 한 연설이 지금 공개가 되어 있는데, 그걸 보면 대학을 공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바꾸기 위해서는 대학부터 공격해야 된다. 그래서 파교형 트럼프 대통령이 대학을 지금 어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로펌도 지금 엄청 공격하고 있거든요. 로펌을 엄청 공격하는 것은 로펌을 위축시켜서,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는데, 법원을 바로 어떻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소송 자체를 위축시키려고 로펌을 또 엄청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또 다음번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예, 오늘은 백악관 앞마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학 어택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